중에서 제1차 흡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차 흡연, 제3차 흡연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흡연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1차 흡연은 뭡니까? 좀 전에 알아봤듯이 흡연자 자신의 피해를 입는 것이 1차 흡연이에요. 근데 2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 연기를 비흡연자가 흡입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이 2차 흡연입니다. 이거를 강제적 흡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접 흡연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그죠? 예, 또 요즘 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3차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않았는데도 흡연 후 뭔가 옷에 밴 담배의 독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제3차 흡연이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네, 이것만 보도 소름 끼친다, 그죠? 자, 간접 흡연으로 6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접 흡연이 얼마나 나쁠까? 자, 간접 흡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흡연자를 둔 이제 그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암 발생률이요. 비흡연을 둔 남편보다 흡연을 둔 배우자보다는요. 36, 86% 정도 높다고 합니다. 자, 간접흡연의 해로움에서 우리가 이제 간접흡연을 볼 때 주류연과 부류연이 있어요. 주류연은요, 필터를 통해서 직접 마시는 거고요. 부류연은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필터 말고 직접 이렇게 담배에서 나오는 불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연기를 마시는데 그 연기를 바로 부류연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해롭기로 필터가 거의 많이 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율이 85% 정도 더 나쁘다고 합니다. 즉, 한 10배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더 나쁜 게 바로 불이열이라는 거죠. 우리 화장실에 가면 뚜껑을 닫고 이제 뭐 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뚜껑이 연 상태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대변의 10% 정도가 이렇게 둥둥 대변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래서 뚜껑을 꼭 닫고 이제 뭐 물을 내리라 할 정도로 그 근처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와 술집에서 2시간 있었을 뿐인데 담배 한 개비도 피우지 않지만 담배 4개 피를 피우는 것과 똑같대요. 음식점 흡연석에 앉아 2시간 식사를 하며 담배 한 캡이 반을 피우는 것과 같고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동료와 8시간 지내면요. 담배 피우는 동료와 8시간 지내면 담배 5캡을 피우는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이제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언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나라고 할 때 같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부모를 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랫동안 같이 잘 때 가장 이제 간접흡연에 노출된다, 제3의 흡연에 노출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하루 한갑 담배 피우는 아빠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담배 3캡을 피우는 것과 같고요. 흡연자와 차 안에서는 1시간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잘 때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간접흡연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뭐 기도 좀 안 좋고요. 호흡기 정상이나 폐기능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예, 돌연사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뇌졸중, 예, 그리고 뭐 예, 코라든지 또 폐, 예, 뭐 다양한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특히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애행가 될 확률이 1.9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간접흡연에 노출된 폐가 거의 뭐 직접 흡연 못지않게 예, 아주 치명적이고요. 제가 아는 강원도에 계시는 한 분이 이제 자격증 과정을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왜 검사를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요.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한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뭐 그 80%는 다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도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이고 담배 냄새를 극구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랑
같은 공간에서 자고 했기 때문에 주무시고 또 제3의 어빈도 이렇게 노출되고 예, 그래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의사가 왜 어머니를 담배를 안 끊게 했냐고 막 그러더래요. 담배 한 개비도 피우지 않는 분인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금연구역은 왜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간접흡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이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요. 그리고 금연구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 10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0만 원이라면 일본은 20만 원이에요. 홍콩은 72만 원, 싱가포르는 31만 원, 호주에는 92만원, 금연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호주에는 92만원, 거의 뭐 1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더 많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그죠? 예, 전자담배도 담배로 이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직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네요. 어린 아이들이랑 담배 냄새만 맞아도 숨이 차는 사람인데 화장실은 30분 동안 못 가고 기다려야 하네요.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아파트에서 베란다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하다 보니 그 주민의 2분의 1 정도가 금연에 동의를 하면 뭐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예, 이런 곳에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집에 들어가는 순간은 또 담배를 피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베란다에서 담배 핍니다.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날씨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모가 예,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야, 이런 메모가 부착됐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내 집에서 담배 피울 거면 당당히 안방에서 피워야지 베란다에서 피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집의 냄새 변하기 싫다는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정말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혼자 편하게 살 거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뭐, 저 집에 담배 연기에 불쾌한 누군가가 붙여놓은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댓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충 퇴치약을 뿌려라. 하루에 2시간 마늘을 빻아서 고통을 줘라. 냄새가 날 때마다 물을 한 바가지 쏟아 부어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집안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법정 금융구역이 제외된 것이 사유지잖아요. 예, 법정 금융구역은 공공장소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버스 정류소라든지 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는 100m 이내에서는 금융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막 피우고 하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길거리 담배가 거의 없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금연구역,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한가 구매 시 5,000원, 한 개 버리면 5만 원에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보니까 뭐 현수막 앞에서 계속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담배를 뭐 버리고 담배재가 많이 버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나뭇잎 사이에 이제 피다 남은 담배도 있고요. 거의 뭐 많이 피우는데 예전에 그 화재의 원인이 1위가 담배였습니다. 요즘에는 또 금연을 실시하다 보니 좀 줄어들긴 하지만 좀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담배꽁초에서 버려진,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5일이 지나도 니코틴이 방출된대요. 무섭지 않나요? 예, 바로
완전히 식은 담배 꽁초에서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니코틴 양의 최대 14%가 매일 방출되고요. 이거는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재떨이에 그 베란다에서도 피우지만 재떨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요, 비흡연자의 니코틴 노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담배꽁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무섭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보면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꽁초가 1위라고 합니다. 네, 생활 속의 플라스틱 요즘 뭐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잖아요. 쓰레기로 이렇게 내잖아요. 예, 그게 이제 2위고요. 1위가 담배꽁초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담배 한 갑에 몇 개비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담배가 20개비 정도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배 한 캡에는 1mg에서 2mg의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면 자는 거 빼고 거의 한 시간에 한 캡에 담배를 피우면 한 갑을 피운다잖아요. 근데 뭐 8시간 정도 잔다면 하루 한 캡씩 피우면 아침에 눈을 뜨면 몇 개가 남아요? 네, 몇 개비가 남아있잖아요. 만일 없으면 귀찮아서 담배를 끊게 되는데 몇 개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담배를 사야 되는 습관이 들어진대요. 그리고 이런 중독성이 딱 절묘하게, 이제 뭐, 정신적 안정감이라든지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20캡이 정도 같은 경우는 단박값을 포장하는데 딱 황금 비율로 보기가 좋대요. 예전에 10캡이 정도 이제 담배도 나오고 했는데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갑에 이 10캡이가 들어있는 이유가 아주 과학적으로 담배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서거송 한번 해볼까요? 서거송. 우리가 손이 시려워 꽝 하는 노래 있죠. 그 노래에 맞춰서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손이 서요 왜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손이 서요 왜 발이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썩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 갈이 썩어요 왜 배가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자 손을 높게 들고 어디서 담배 연기 시작됐는지 담배 피우시는 분을 딱 보면서 째려보면서 이 아저씨인지 저 아줌마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간접흡연이 왜 안 좋다던데 주먹 딱 잡고 맞아 너도 얘기 들었니 양손 잡으면서 당연하지 피지도 않는 나도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자 손을 딱 하고 담배 피시는 분을 보고 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끄세요 연습 끝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자, 손이 썩어요. 시작. 손이 썩어요. 왜 발이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다 같이 썩어. 간이 썩어요. 왜 배가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자 손을 높이 들어 어디서 담배 연기 시작됐는지 다 같이 저 아저씨인지 저 아줌마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간접흡연이 왜 안 좋다던데 주먹 잡고 맞아 너도 얘기 들으니 양손 주먹 잡고 당연하지 끄지도 않는 나도 썩어요 피지도 않는 나도 썩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다 같이 끄세요. 저 혼자 열심히 하는데 비대면이라 조금 어색합니다. 친구들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제3의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자가 머문 공간 모두 위험합니다. 제3의 흡연. 누군가가 담배를 피운 자리, 주변의 카페, 소파, 어류, 머리카락,
신체 등에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남아있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제3의 흡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청소해도 먼지로 나오듯 담배 연기도 남는데요. 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견뎌야 될까요? 예, 아이들에게는요, 사실은요, 이 간접흡연보다 더 해로운 게 제3의 흡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님들이 담배 잘 안 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복도, 이런 복도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담배의 냄새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배 먼저 연기 직접 우리 담배를 영상 피워 한번 생기는 보도록 피해를 직접 흡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흡연 피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서 일어나는 피해를 간접 흡연, 2차 흡연 피해라고 하죠. 최근엔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이 방안 벽이나 가구에 남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흡연이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 제3의 흡연이 직접 흡연 못지않은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적인 쥐와 흡연을 했던 공간, 즉 제3의 흡연에 노출된 쥐의 행동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하루 6시간씩 6개월 정도 제3의 흡연에 노출된 쥐는 한눈에 보기에도 더 빠르고 산만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과잉 행동장애 증상입니다. 이번엔 쥐의 피부에 상처를 낸 뒤 회복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2주일 뒤 정상 쥐의 상처는 대부분 아문 반면 제3 흡연에 노출된 쥐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뎠습니다. 또 제3의 흡연에 노출된 쥐들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나타났고 폐 섬유화를 촉진하는 염증 표지 단백질 사이토킨이 증가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한 미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제3의 흡연 노출에 따른 독성 피해가 직접 흡연 피해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흡연자가 묵던 주택이나 아파트, 호텔방, 흡연자가 운전하던 자동차 등이 모두 제3의 흡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이제 제3의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 한 1년 정도 태어난 지 1년 정도 아이들 둔 부모님이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탈취제를 뿌리고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충분히 우리 아이를 배려를 해서 예,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다 제거하고 냄새까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아이가 하루에 담배 한 캡을 피우는 거와 똑같은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제3의 흡연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와, 무섭죠? 간접흡연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흡연입니다. 강제흡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제3의 흡연이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3의 흡연을 이제 제3의 3차 간접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자녀를 둔 예,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그 자녀를 대상으로 머리카락에 니코틴 함량을 검사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아이는요 6캡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24명 중 18명 정도가 흡연자에 가까운 수치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의 간접흡연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절대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담배를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해서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곧 이제 아버지가 되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고 금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연 성공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권총에 총알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네, 6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다 빼고 하나의 총알을 넣고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러시아 룰렛이라 하잖아요. 러시아 룰렛. 근데 우리 그 권총에 총알을 넣는 곳이 2개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넣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건청은 1분의 1 사망률이 있다면 흡연자는 2명 중에 1명 정도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 가지고 갑자기 금년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세 시대부터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싸움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금연 운동가는 누구냐면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제임스 1세는요, 이 금고 악취나는 연기라 하고요, 담배 연기를. 그리고 밑바닥 모르게 깊은 깽 속에서 분출한 지옥의 연기를 해서 정말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 영국을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대요. 담배를 절대 못 피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험가인, 월터 롤이라는 사람이 감자와 담배를 최초로 이제 영국에 가져온 인물인데요. 영국 제임스 1세가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대요. 이때 하인이 불이 난 줄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화재 신고를. 예, 그래서 이제 담배를 못 피우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예, 어쩔 수 없죠. 그죠? 중독이라서, 그죠? 그래서 제임스 2세는요, 세상에 이 월트 로리를 처형하기까지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역사상 가장, 예, 난폭한 이제, 그, 담배를 정말, 담배 냄새 싫어했던, 예, 임금이 있었는데요. 무라드 4세라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제17대 이른, 예, 무라드 4세인데요. 이 사람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흡연가를요, 3만여 명을 참수했대요. 예, 그 정도로 담배 냄새를 아주 싫어하고, 이때에 이제 우리 담배 피면 몸에 이제 냄새 나게 안 나려면 향수 뿌리잖아요. 그래서 레몬 향수로 이제 담배 냄새를 제거하고 향수가 아주 발달했다라는 웃지 못한 이런 사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최초의 이제 금연 운동가가 광해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부터 이제 강해군은 정말 담배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훈장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요. 특히 여성 아이들은 담배를 안 피우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요. 위해서 제일 이제 획기적인 게 담배값을 인상시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에서 얼마를 이제 2,500원에서 거의 4,500, 거의 2,8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담배를 이렇게 인상을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담배 가게 진짜 예뻤어요. 이렇게 보면. 예, 이 담배 가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담배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예, 거의 뭐, 100%가 다, 예, 담배가, 뭐죠? 예, 금연 경고, 글이라든지,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각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마 익숙한 담배각도 있나요? 선생님은 좀 익숙해요. 1940년도의 담배각들입니다. 장수견, 성리, 백두산, 공작이라는 담배도 있었고요. 무궁화, 백구, 예, 계명, 예, 그리고 샛별, 백합, 화랑, 건설, 파랑새, 풍년초, 백양, 이런 이제, 담배각들이 있었네요. 담배각들 이름이 다 보면 좀 종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것 같다. 그죠? 예, 그리고 70년대 담배각 저는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런 담배각이 있었고요. 담배로 배운 인생에서 새마를 피면서 청소하는 법을 알았고, 환희를 피면서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청조와 백자를 피면서 골두품에 대해서 알았고, 거북선, 한산도를 피면서 조선의 위대함을 알았고, 청조와 백자를 피면서 골두품에 대해서 알았고, 거북선, 환산도를 피면서 조상의 위대함을 알았고, 태양을 피면서 우주의 신비함을 알았고, 팔팔을 피우면서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배웠고, 하나로를 피우면서 민족의 단결심을 알았고요. 한라산 소를 피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라일락 장미를 피우면서 꽃의 향기를 알았고, 시나브로를 피우면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았고, 엑스포를 피우면서 과학의 위대함을 알았고, 타임을 피우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고, 디스라든지 이런 담배를 피우면서 영어를 알았고, 리치를 피우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 담배값 인상 이후에는 차와 기타 기중품을 빌려줘도 담배를 절대 안 빌려준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거의 뭐, 4천 얼마짜리 담배가 3천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오르면서 다행히 이제 남성 흡연은 이렇게 줄었지만, 여성 흡연에는 좀 줄다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이 오르니까 수제 담배가 이렇게 저렴해서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수제 담배의 또 뭐 타르, 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수제 담배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제 담배라는 것은 담배 잎을 직접 말아서 연소 담배와 유사하게 제조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담배와 수제 담배는요, 니코틴이라든지 타르 함유량이 훨씬 수제 담배가 높습니다. 자, 뭐 수제 담배가 거의 뭐 타르가 이제 일반 담배보다 63배가 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정말 위험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비흡연자보다도요, 일반 담배가 심장병 사망률이 4배가 높고요,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이렇게 질병이 훨씬 높다라고 하니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잘 되니까 곳곳에 보면 수제 담배 집이 담배를 파는 가게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담배값 경고 그림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담배값 경고 그림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담배값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유럽 연합에 있는 담배각이고요. 호주예요. 너무 무섭죠, 그죠? 잔인합니다. 미국의 담배각이고요. 미국의 담배각은 구강암이라든지 폐암 등 실제 이제 질병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담배각이고요. 포르투갈, 홍콩, 예, 브라질, 예, 이렇게 뭐 혐오스러운 이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경고 그림을 이렇게 넣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이렇게 뭐 다양한 폐암, 후두암, 궁왕암, 예,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그리고 뭡니까? 임산부 흡연이네요. 성기능 장애, 피부 노화, 조기 사망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담배 가거를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경고 문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흡연율이 좀 줄어들더니 그래도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중독되신 분들은 또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무서운 거 보면서 정말 이제 그 피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성행을 해요. 바로 이제 그 담배 파는 데에서도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조명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담배각을 혐오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거꾸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꼼수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들입니다. 또 뭐 케이스, 예쁜 케이스로 이제 담배각을 버리고 케이스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가 혐오 그림을 가리는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불법인데요. 사실은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담배 파시는 편의점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배부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금년 정책으로 이제 허용 나이를 21세로 늦춰볼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적극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하와이주는요, 21세부터 담배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를 높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100살부터 담배를 살 수 있도록 만든대요, 세상에.
그래서 100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이주에서는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 2020년부터 금연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는데요. 15세 이상 남성 인구 매일 흡연율이 OECD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터키가 1위고요. 라트비아가 2위, 그리스가 3위, 우리나라가 15세 이상 남성 인구 매일 흡연율이 OECD 중에서 매일이라고요?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담배값이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27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경고 그림 면적은 28이라고 합니다. 실내 전면 금연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등은요.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구멍이 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라는 거죠. 표기 면제용을 이제 그 35%에서 이제 50%까지 하고요. 했던 것을 다시 더 높여서 75%, 그리고 매 2년마다 한 번씩 경고 그림이라든지 문구가 바뀌거든요. 35% 하던 걸 50% 했는데 2020년 작년에는 75%에 더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없는 이제 표준 담배 가격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양물질이 첨가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담배 및 담배 배출물 성분 제출을 의무화시키고요. 그리고 실내 흡연이 단계적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이런 이제 금연 종합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흡연율이 그럼으로써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뭐, 특히 여성은 더 높아졌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표준 담배값에서 그림, 문구, 브랜드 표기, 바탕색을 이렇게 동일시키고 있고요. 담배 향기 나는 물질 첨가를 2020년부터 이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전자흡연기구에도 이제 경고 그림이라든 문구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자흡연도 담배값이 많이 오르고 세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OECD 경고 그림 면적이 이렇게 전자담배에서도 무조건 문구라든지 그림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금연 정책에서 핀란드에는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 2% 미만을 낮춘대요. 그 2% 미만은 거의 담배를 안 피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 제품의 진열을 금지시키고요. 담배 자판기를 금지시키고 무광고 표준 담배값을 도입하고 그리고 공동주거 공간이라든지 실외 행사, 아동이 탑승한 차량 내 흡연을 규제, 담배세를 인상시키고요. 그리고 담배세에 대한 담배로 인한 환경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시키고 가양물질 및 첨가제를 금지시키는 등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에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이렇게 정말 그 세계 금연 정책이 점점 이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자담배인데요. 우리가 요즘 전자담배가 점점 많이 팔리면서 전자담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전자담배 안전하지 않다는 거 네, 다 알고 당장 계시죠? 그죠? 미국의 버스 승객 호주머니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고 있는데 또 전자담배가 폭발하기도 하고 이 전자담배 액상 속에 발암물질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귀함의 최대 19배 정도 함량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담배 한 번만 피워도요, 바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자담배 경고해가지고, 대퇴동맥을 흐르는 혈액을 변화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요, 혈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니코틴이 소량 있는 거와 니코틴 아예 없는 것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담배 이제 사망하는 의심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18살 환자이거든요. 폐가 10% 정도의 무게로 이제 눌리는 느낌이 들고요. 이 폐는요, 18살 소년데 70세 사람의 폐처럼 느끼신데요. 이 17살 청소년이요, 또 사망이 있는데 이 두 명이 공통점이 전자담배를 피웠다라는 겁니다. 이 전자담배에서 니켈, 주석, 납들, 중금속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것들은 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담배로 8명이 숨지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질환 환자가 또 450건 등등 해서 전자담배 흡연이 상가한다는 상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금연 정책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탈은 더 많고 1급 발암물질도 전자담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전자담배 배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는 담배보다도 타르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1급 발암물질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 미세먼지 무섭잖아요. 그죠? 이 미세먼지가 일반 담배보다도 전자담배가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일반 담배의 발암물질 80여 개 발견이 됐다면 전자담배는 25개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전자담배 속에 유리섬유 해가지고 전자담배 전기 속에 유리입자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유리입자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전자담배에서 이제 분진으로 이게 불을 붙여보면 이렇게 유리섬유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가양담배 해가지고 우리가 가양담배는 달콤한 맛, 뭐 커피 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첨가시키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바로 담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청소년 또 여성들, 젊은 성인들을 그러니까 미래의 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양, 냄새를 첨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양 담배 때문에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달콤한 설탕을 이제 첨가하는데요. 이거는 니코틴 중독의 위험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코코아스를 이렇게 첨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쉽게 흡수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시원한 멘톨 같은 거는 자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듯이 이렇게 가양 담배로 인해서 점점점 이제 그 흡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청소년 흡연이 중요할까요? 혹시 이런 멋진 연예인들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담배를 피울 곳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쪼그리 앉는다든지 실상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담배를 피울 곳이 없어요. 연예인처럼 이렇게 멋진 게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 흡연에 비해가지고 왜 담배를 피웠냐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의 선후배 권유가 32%고 호기심이 43%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TV나 영화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너무 멋지고 좋아 보였어. 이게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흡연이 몇 살 때 가장 많이 시작했나라고 하니까 12살이래, 12살. 예, 12살부터 흡연을 시작한 거예요. 흡연을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습관. 예, 그리고 금단현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피우면 피우고 싶었어.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담배는 뭐예요? 담배를 피운다고 절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 흡연해가지고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주변의 유혹이고요. 그리고 뭐 중독을 교사를 했겠지만 스트레스, 예, 그리고 금단 현상들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고 금연은 참 담배를 끊을 수가 없고요. 흡연은 몇 살에 시작했나 이렇게 하니까 12살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의 흡연의 시작 단계인데요. 흡연의 중독 단계 같은 경우는 주변 성인들이라든지 대중매체 등 연예인들이 흡연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흡연 충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흡연의 경험 단계죠.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접하게 되거나 그냥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고요. 제 흡연의 경험 단계인데요. 첫 흡연의 경험 단계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하게 되고 친구들이라든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담배가 있을 때만 이제 피우고 니코틴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흡연의 습관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니코틴이 중독이 일어나고 담배를 매일 피워야 되고요. 금연하거나 흡연량이 감소할 때 금단 증상으로 이제 일생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흡연의 습관 단계까지 이렇게 됩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 중고등학교 이제 흡연의 변화를 알아보니까 줄어들었더래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이유가 바로 비대면 교육으로 친구들을 안 만나고 등교가 중지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바로 이제 흡연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연율이 많이 성공한 거죠. 금연율이 높아진 거죠, 그죠? 레베카의 원작을 쓴 영국의 소설가 듀 모리에가 한 이야기인데요. 불행한 사람일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담배를 더 피울수록 불행해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해서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바른 금연 방법에서 이제 하기 전에 흡연자들의 생각이에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금연한다. 우리는 이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죠.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나중에 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피우고요. 흡연량이 적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작게 피운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옆집 할아버지는 흡연하는데도 9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막 이런 내용으로 예, 금연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연을 하면 가장 힘들 때가 24시간 정도가 가장 힘들대요. 24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도 보름 정도는 지나야 아, 나는 금연했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니코틴의 금단 증상에서 이제 혈액 속에 니코틴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금단 증상이거든요. 신경과민이라든지 우울증, 불안, 두통, 갈증들이 생기고 목, 잇목, 혀에 통증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니코틴 때문에 이 통증을 못 느끼다가 이제 니코틴이 줄어들면서 풀리면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집중력이 감소하고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기침이 일어나고 몸속에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가래를 뱉는다든지 공복감이 생기고 배고프고 불면 피로감 따끔따끔 쑤시는 거예요. 이제 피부가 살아나는 그런 금단 증상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연 요령 익히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유지 단계.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의 결심이에요, 결심. 준비 단계에도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실시 단계, 무조건 피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유지 단계도, 무조건 자기의 결심으로 오늘부터 피우지 말아야 된다 해서 계속 참으면 됩니다. 자, 금연 날짜를 잡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흡연 유형과 맞춤 금연법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흡연의 유형과 맞춤 금연법에서 자극을 추구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자극적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 추구형인데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이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냉수로 세수하거나 자극을 주겠죠? 심호흡을 하고 10분에서 2분 정도 가벼운 체조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손에 담배가 없으면 무료환형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손에 무료해서 손과 도구를 이용해서 장난감 등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그런 것도 효과적이고요. 책장과 서랍 따위를 청소하고 파츠를 키우면 또 좋다고 합니다. 찬 우유나 물을 마신다든지 예, 그래서 손에 뭐가 없으면 무료한 유형은 이런 걸로 이제 좀 극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즐거움을 추구하는 형이라고 합니다. 30분 정도 온수 목욕을 하거나 체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고요.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관심 대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는 절대 들이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초조한 마음 해소형인데요. 초조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찜질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친한 사람과 직접 혹은 전화로 대화를 계속하면 좋겠죠.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걸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워전형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운동을 좀 하고요. 시계를 보면서 숫자를 300까지 천천히 셉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커피나 술을 피하고 예, 그리고 샐러드, 뭐 샐러리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
예, 무가당 껌 따위를 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형은 물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소라든지 피울 수 있는 장소를 거의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흡연 욕구 긴급 대처법에서 4D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연하기입니다. 지연하기. 자, 두 번째 물 마시기. 세 번째는 다른 생각하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호흡하기, 심호흡하기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를 이제 다스르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술자리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흡연 욕구를 느낄 때 문득 담배가 매우 피우고 싶을 때 스트레스에 따라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 이제 방법 등을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흡연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술자리도 피하고요. 자, 커피보다는요, 주스 같은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흡연 욕구가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샤워를 하면 좋겠죠. 예, 식사 후에도 바로 양치하면 제일 좋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예, 양치를 한다든지, 또 친구랑 전화를 한다든지. 문득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싶을 때는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담배 생각이 안 나도록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담배를 피우는데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 없애거나 그리고 이제 대처 방안으로 변화시키는 건데요. 특히 심호흡, 명상 또는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대처하면 제일 좋은데 446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446 호흡법.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마지막으로 6초 동안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담배 회사는 이제 뭐죠? 미래의 고객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들도요 금연을 위한 노력을 한대요. 우와, 담배 냄새 지우는 담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네. 자, 우리가 담배 발암물질이 20여 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해서 각국 정부라든지 국제기구가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심각합병증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보로, 아이코스 등 브랜드로 유명한 미국계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라는 고를 내걸고 홈페이지에 우리는 언젠가 담배 판매를 멈추겠다는 사명을 집중한다. 담배 회사에서 담배 판매를 멈춘대요. 이게 무슨 말인고? 라고 하니 담배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골련을 대체할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를 팔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풀이한다고 합니다. 자, 금년에 성공한 연예인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예, 다 아르듯이 유재석이. 무한도전 중에 막 뛰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뛰고 막 할 때 빨리 달리면 보고 숨이 차서 금년에 결심했대. 그래서 이런 명언도 남겼대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명언을 가졌대요. 그리고 어떤 프로에 인생의 마지막에 뭘 하고 싶습니까? 해서 금년에 성공한 유재석이는요. 간절하겠죠. 담배 한 대를 피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참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담배 한 대를 막 피우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회한을 내뱉으면서 한마디 한답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야, 진짜 멋진 개그맨 아닙니까? 그리고 박진영이래요. 정말 이 박진영이하고 비는 아주 치밀한 관계가 있는데, 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비를 위해서 금연을 하겠다고 금연에 성공했대요. 자, 그리고 가수 조용필은요, 이 금연을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목소리가 허스키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금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져서 아주 만족했다고 합니다. 연예인, 이제 강호동은요, 정말 이제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성기가 강호동 형이 담배를 끊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할 정도로, 예, 아주 이제, 예, 금연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자녀를 두고 나서 바로 금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금년을 하고 나서 너무 좋대요. 세상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영화배우 신현준도 이제 금연을 했는데 금연왕에서 금연껌을 6년 씹었다 웃지 못하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무조건 금연해야 됩니다. 몇 살까지 금연해야 되는지 아세요? 99세 미만은 금연입니다. 그래서 99세까지는 절대 금연하고 100세까지는 우리 유재석 생각나듯이 한 대 좀 더 피면 안 될까요? 그죠? 자, 금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금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련 없이 잘라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미련 없이 잘라버리기. 살기 힘든 세상, 도움 안 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금연하면 건강하다. 흡연하면 이런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금연은 지금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금연 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크게 부르면서 금연 선서 한번 해볼게요. 금연 선서. 나 이미정은 하고 크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미정은 제 이름 말고 여기 계시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시작! 나 이미정은 나의 건강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금연을 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 금연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연 선서까지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금연이 우리 가족을 살린다. 힘들 때 미래에 나와 돼야 한다. 지금 고생하는 거 10년 뒤에는 뭐라도 되는 거 맞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초가 어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금연이요. 10년 뒤에 뭐라도 되는 거 진짜 맞습니다. 이 삶이라는 그 짤 속에 사람이 보입니까? 한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요. 지금 현재 가장 절친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친구들이지만 지금 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지금 만나는 이 친구들이 평생 예, 바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용혜원의 시를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르는 새가 새의 둥지를 찾은 것만 같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해서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좀 어땠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도 사실은 대면 교육은 계속 하다가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눈앞에 글이 읽어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바로 가슴에서 생겨서 눈으로 흐르는 눈물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눈물 맛이 다 다른 거 아세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흐르는 눈물은요 짭니다.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난대요. 그 눈물은 달콤하고요. 많이 웃으면
예, 또 눈물이 나잖아요. 많이 웃으면요. 눈물이 나도록 웃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눈물은요, 싱겁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많이 웃으시고요. 하루하루 감동받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미정 강사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